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냐면 유상증자 가격이 이 금액이 바뀔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부분이었어요. 유상증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했었어요. 9일 전의 영상입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유상증자 금액은 줄어들 수 있죠. 유상증자가 뭐죠? 돈이 필요해서 증자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타자 안 교수입니다. 자, 금량을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중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은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요청이 많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시간에서 거래됐던 부분을 한번 볼 텐데 시간에서 보게 되면 53,100원에서 끝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유상증자권 나왔을 때에 대한 가격 있죠. 이전 훼손 가격 이전까지 요만큼 드러냈다가 그리고 다시 보게 되면 53,000원이면 한 요 정도 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게도 제가 그렸던 시나리오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오늘 영상 좀 집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주식타자 안교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되고요.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입니다. 자, 일단은 뭐 이 부분에서 제가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계속적인 사업에 대한 회계사의 의문. 자, 이거 과거에 콩고 관련된 부분에서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도 일론 현대차의 정의선 방문했을 때, 그리고 이제 글로벌 IR 했을 때도 역시나 자금 조달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오늘 전자공시사항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요. 여러분들 최종적인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M랩이라고 하는 400억 투자인은 이 기업 이제 상장 일정까지도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백문의 불여일견인데요. 영상 먼저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사실 금양이라는 종목은요. 감사보고서 시즌에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만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를 엄청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깡통 계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안 좋게 했었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9일 전에 제가 9일 전에 영상이었어요.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됐는데 이 9일 전이었죠. 시간의 상한가다. 근데 유상증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나노테크 관련된 부분도 사실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근데 지금 안 좋은 이야기라는 게 아니고 월요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볼까요? 자,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영상 끊지 마시고요. 중요한 내용 다룰 겁니다. 금양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오후 7시 10분입니다. 자, 오늘 중대한 사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부터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이죠.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나노테크 에너지 인포메이션. 그죠? 실제로 지금 오늘 금양이 시간의 상한가에 갔던 이유와 근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노테크라는 회사의 이 매출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우리 하나로 바꾸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이죠? 대략적으로 580만 달러입니다. 580만 달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냐면 유상증자 가격이 이 금액이 바뀔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부분이었어요. 유상증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했었어요. 9일 전의 영상입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유상증자 금액은 줄어들 수 있죠. 유상증자가 뭐죠?
돈이 필요해서 증자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내용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텐데 다시 한 번 더 만일에 여러분들 라이브 참여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자, 그래서 라이브에서도 여러분께 다뤄드렸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내용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텐데 다시 한 번 더 만일에 여러분들 라이브 참여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자, 그래서 라이브에서도 여러분께 다뤄드렸던 부분입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었죠. 유상증자 금액 줄어드는 시나리오는 지금 보게 되면 얼마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거죠? 자, 보고서 내용 들어가기 전에 8천억의 유상증자를 단행을 한다라고 나와 있었죠. 이때. 그죠? 근데 제가 이때 영상을 제작하면서 나노테크라는 회사로부터 수주를 받았다? 2.2조 원. 시총만한 걸 받았다? 유상증자 금액은 줄어들 수 있겠는데? 그죠? 지금 얼마죠? 4,500억. 8천억에서 4,500으로 줄어들었죠.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죠. 그죠? 그럼 한 주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0.2주 정도 참여해야 되는 거죠. 할인율은요. 25% 정도의 할인율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사주는요. 배정 없죠. 그죠? 자, 이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 한 달 전에 분명히 여기서 미확정입니다라고 해서 공시사항을 언제까지 낼 겁니다라고 해서 정확히 이야기했다라고 했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는 날짜였죠. 그죠? 자, 그러면서 한번 유상증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바뀐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를 일반 공모 방식으로 통한다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쵸? 만일에 주주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일반 공모를 통해서 누가 받아가는 거죠? BNK 투자증권 혼자 받아간다는 거죠. 이 BNK 투자증권이 큰 회사입니까? 조그마한 회사죠. 이 회사는요, 기본적으로 과거에 STX라는 회사의 이 유상증자를 담당했던 회사예요. 이 시나리오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따 그 시나리오까지도 여러분들께 자료 첨부해서 여러분들께 남겨놓을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게 되면 일단 BNK 투자증권 하나만 나와 있죠. 원래는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이었는데 이 둘은 빠졌죠. 왜? 네임밸류. 시장에서 이 잘못 참여했다가는 사람들의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로 대형증권사 빠질 거라고 미리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격을 얼마에 배정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38,950원이에요. 38,950원 단기적으로. 근데 38,950원이라는 게 확정되는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동될 수 있다는 거죠. 1차 유증가, 2차 유증가 이걸 감안한다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 확정 예정일은 11월 27일 날짜 돼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신주 배정기일 앞으로 제일 빠른 날짜가 10월 22일이다 이겁니다. 그죠? 자, 이때까지에 대한 이벤트 한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뭐냐면 지금 이 전자공시사항에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시나리오를 모르면 이 금량 간다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그런 영상만 보다가 진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최근에 바뀐 게 있죠. 이게 뭡니까? 동시에 낸 부분에서 몽골 관련된 부분에서 이 리튬 관련된 부분이죠. 채굴권에 대한 부분에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금액이 얼마나 줄어들었냐면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 논란은 피하고 싶은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2024년의 매출액을 얼마를 잡았었어요? 네. 자,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매출액을 4천억을 잡았다고요. 근데 지금 얼마로 줄었어요?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60억으로 줄였죠. 실질적으로 완전 다운사이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기장 공장에 대한 부분을 빨리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시장의 업종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결국은 2차 전지 리튬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서 우린 기장 공장에 대한 부분에 집중할게요 라는 이야기를 나왔죠. 실제로 이때 주가 상승이 있었을 때는 결국은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리튬가 폭등 나왔을 때 이 장래 성장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께 의문을 삼았던 부분이 과거에 3월달 이 이슈 아닙니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어떤 상황이 나왔었죠? 실제로 기재가 뭡니까? 지속적으로 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 여부에 기재가 됐다. 야, 이 부분은 분명히 동사는 돈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실제로 상장 폐지는 되지 않겠지만 결국은 돈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 하락 사건 나오기 전에도 류광지 회장의 담보대출건은 분명히 이제 한도가 꽉 차 있어서 분명히 이 돈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을 등장시킬 겁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급락에서는 자, 기다리세요. 기회로 활용하시죠.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투자에 대한 방식을 통해서 지금 왜 금양이라는 회사가 지금 한 번 더 연장을 하면서 이 어제가 아닌 다른 날짜에 할 수 있어요. 한 달 미룰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이 가장 호황기니까. 어떤 호황기?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의 반등,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의 반등,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반등, 이때 충격을 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찾아야 되냐면, 이 부분은 한 달 전이었어요. 자, 항상 근거를 남기죠. 한 달 전에 이 유상증자권 나오기 전에 3년 연속 적자. 자, 그러면 SM랩 상장을 위해서 그 전에 유상증자 필요할 겁니다라고 했었어요. 영상 끊지 마시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금양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일단은 지금 이 부분 보게 되면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 웬만한 종목들은 전부 다 반등을 줬는데 다시 재차 이 부분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번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논란의 소지가 지금 발생된 것 같은데 오늘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다. 3년 연속 적자 빨간불. 그죠? 미리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조 2천억 정도를 투자를 할 건데 실제로 기장공장 이 돈이 없다. 그러면 이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을 보여드리면서 단기 반등을 분명히 줄 수 있고 2차 전지 전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이 금년과 똑같이 이렇게 고점을 찍었던 뭐 EV 첨단 소재 관련주들 이렇게 조금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영상을 했던 거 11만 원에 매도를 외쳤습니다. 실제로 이때 제가 11만 원에 그냥 파세요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 좀 기분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때 해야 되는 부분은 요걸 다시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이 당시에 1개월 전에 이게 계속적인 사업 가능하겠냐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략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세요. 이거라고 했죠. 적정 그죠?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적인 존속 불확실성 기재 여부. 직전 정도에는 미기재되었으나 대주주의 이 돈이 계속 들어가고 담보대출을 통해서 들어가고 이제 담보대출도 꽉 차 있어서 조금만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대매매 나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돈이 어디서 무한정으로 나올 것인가? 해외에 있는 이제 DR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 글로벌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을 빌렸다고 보시면 돼요. 국내에서 이 사채를 빌린 게 아니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투여하는데 한계치가 있지 않겠냐. 그죠? 이 정관 내용을 변경하면서 이 사채를 빌리긴 했지만 여기서 결국은 뭐냐면 감사 의견은 앞으로 계속적인 존속 불확실성 기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뭡니까?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 과거에 콩고 사건 통해서 콩고도 역시나 이제 조용히 있고, 그죠? 1조짜리 회사를
그 광산책을 거는 500억에 사왔다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 4680 배터리? 물론 정에서도 관심을 갖는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되겠느냐. 테슬라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10개 중에 6개밖에 못 쓰고 4개는 버리는 수준인데 너무 안 좋은 말을 했네. 그쵸. 자, 그러면서 돈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류광지 회장, 돈을 지금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증자, 자, 시장의 급락 사건을 통했는데도 반등을 하지 못하네. 근데 류광지 회장 돈 꽉 차 있네. 결국 내년 3월까지, 즉 올해까지는 내년 3월 딱 이때 시즌에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빵빵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기장 공장에 돈을 투자하면서 실제로 올해까지는 재무 구조를 완벽하게 만들어 놔야만이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은 이 급락이 나왔을 때 각 증권사에서 논의되는 가격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일단은요. 월요일은요. 우린 매수 기회로 판단을 해야 되는 타점 잡아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자금 부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상증자를 단행했었거든요. 근데 시나리오 자체가 이 바이오 업종의 훈풍일 때 분명히 이 유상증자를 했지만 단기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과거 이 쌍바닥이라는 부분을 훼손시키진 않을 수 있어요. 갭을 하락했었거든요. 이제 이 부분 이때처럼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거 한 번만 볼게요. 그리고 영상 여러분들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유상증자 거의 같은 논리인데요. 한 달 전에 역시나 이 펩트론 당일 반대 매출의 예정 유상증자 가격으로 인한 한가 이 부분을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영상이었어요. 실제로 좀 잠깐 볼 텐데 펩트론 도와드렸던 것처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딱 이제 유상증자 나오면서 이 부분 지켜내서 지금도 도와드리고 있죠. 자 간단히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오전 2시 33분입니다. 자, 새벽부터 영상을 좀 제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뭐 근거 없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 때문에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자, 3월 달에 아마 이 급락이 한번 이렇게 나왔을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이 투자 전략까지 정확히 일치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자, 이때 앞뒤 사정 빼고요. 이 하한가 쳤을 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자, 근데 28만 4천 주가 깨지 못할 정도의 어떤 뭐 큰 이런 뭐 물량은 아니라고 봐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거래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140만 주 정도 거래되는데 10% 20% 정도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20% 정도 되네요. 이게 바로 시장에서는 한 20% 정도 그죠? 이 체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10%라고 하면 아주 적은 거고 20%라고 하면 거래량 대비해서 한 20% 정도 차지한다는 것은 내일은 요 부분보다는 조금 더 하락해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걸 우린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기 바랍니다. 그럼 자, 이때도 역시나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했을 때 이 노보노디스크 1112 그리고 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서 과거 펩트론 영상 보여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STX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어요. 자,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보도록 할게요. 막 이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을 시켰죠. 초과로 오히려 유상증자 금액을 받아냈어요. 1200억 이상. 그죠?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때 당시에는 리튬이라는 부분에 재료가 살아있을 때였어요. 지금 비만 치료 관련된 부분에서 재료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의 전반적으로 해외 주식을 보게 되면 자, 해외 주식 봅시다. 이건 엔비디아 주가고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 주가를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신고가를 뚫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대 와 있다는 거예요. 일라일리 역시. 그죠? 결국 뭐냐면 이 부분을 따졌을 때도 이게 뭐 시장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성장이 끝난 건 아니구나. 그죠?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이제 바이오 시장의 분위기도 한번 볼게요. 어차피 비만 치료도 바이오로 우리가 좀 시장에서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좋습니다. 그죠? 왜? 바이오의 대형 주격인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멜테오젠.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 뭐 시장의 분위기는 바이오 쪽의 훈풍이다. 왜? 9월에 이제 제롬 파월, 그죠? 9월 17일인가요? 9월 17일 날 제롬 파월 미국의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분들은 왜 펩트론 이야기하고 금리양 이야기하면서 제롬 파월 이야기하냐? 사실 우리 돌아가 볼까요? 우리 지금 제가 금양, 펩트론 이야기할 때 시장의 산업군이 이동하니 바이오 시장의 훈풍이기 때문에 이 동사의 주가도 분명 깨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도 2차 전지 업종이 지금 반등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자, 일단 여러분들께 좀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나 제 도움을 필요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자료집 그리고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이 금량은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죠. 금액을 줄이고 돈을 필요로 하고 다시 한 번 더 증권사는 한 군데로 집중이 될 겁니다. 정확히 했죠. 펩트론의 사건, SX의 사건, 항상 시장에 업종이 살아있을 때 공략법을 달리해야 되는데 비중의 덜어놓음의 시기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여러분들 금양 입장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제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자, 이것이 이건희 씨, 예, 이건희 씨를 이렇게 이 사진으로 남겨놨는데요. 8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을 때 이때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자, 금량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45,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제가 도와드렸는데 금요일 시초가 2분의 1 정리하셨을 거니까 다시 한번 급등할 때 급등 시 매도하세요 라고 해서 정확히 여러분들께 이 부분 말씀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자, 이 보면 물론 금량은 제가 안 좋은 이야기를 했었지만 최바닥에서 커버리지 도와드렸고 비중을 줄여놓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금량뿐만이 아닌 다른 종목들 전부 다 소개시켜드리면서 어떤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가, 그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시장 산업 업종을 보면서 2차 전지 업종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 과거에 제가 이 금량을 줄이라고 했던 분이 4천만 원으로 지금 5억까지 이렇게 수익을 냈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격차는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사실 제가 알짜 종목들 소개시켜드리면서 사실 이때죠. 유한양의 지속적으로 커버리지 도와드리고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유상증자를 기회로 활용하시죠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금양 입장이라고 해서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링크 주소 발송해드리고요.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사실 금양이란 종목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향후에라도 노파심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내일 모레 60입니다. 이정현 선배님들. 사실 금양의 주가는 언제 샀어야 되는 게 맞죠? 유상증자를 떠나서 업종의 분위기. 이런 업종이 반등을 줄 때 2차 전지 전 업종에 대한 반등에 한번 취해볼까? 그게 유상증자 나왔을 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가만히 눌렸던 종목들 한번 최근에 볼까요? 이런 종목들. 제가 삼성전자 주가의 바닥의 신호를 알리면 이런 종목들은 치고 나갈 겁니다라고 해서 영상을 통하면서도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도 시장 산업 업종을 보는 투자, 즉 2차 전지 업종이 정확히 바닥을 치지 않고 그리고 호황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상승 기조에 매기가 있지 않음에 왜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라는 제 의견이 사실 문매를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비중에 덜어놓으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그 남은 2분의 1은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 수익에 거덜했던 수익이 바로 다시 한 번 더 매수 타점 그리고 비중에 덜어놓음 그리고 다른 업종을 공략하면서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자, 시장에 저 같은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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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금양 입장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자료까지도 필요하신 분들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지금 유상증자 38,000원대에 대한 가격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가? 아시죠?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지금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1년 지나 보십시오. 주식타자 안 교수 말 들어서 해봤더니 결국은 그때 손실 60%? 50%? 그게 손실이 아니었네. 나는 이미 3배, 4배에 대한 수익을 얻는 투자자가 돼 있었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 참여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각각 제가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배님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